개혁신당이라는 이 길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희노애락을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겪을 그런 희노애락의 반의 반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 앞으로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고달프다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딱 1년 만에 우리에게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작년 초에 새로운 정치를 꿈꾸면서 창당할 때는 정말 막막했고, 이 당이 과연 의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당이 소멸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당당하게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는 편법을 쓰지 않는 정당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개표가 되던 날 저녁 동탄 사무실에서 저는 첫 투표합니다까지던 순간 저 개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본투표에 2개의 투표함을 깠는데 제가 2배로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도 옆에서 환호하는 다른 우리 캠프 멤버들과 다르게 끝까지 마음을 졸였던 것은 언제나 사전 투표함이 열어지면서 그것이 뒤집힐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저녁에 자정을 좀 넘긴 시각 결국 승리를 확정지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때 국회로 이동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남아있는 비례대표 개표를 지켜봤습니다. 그날 천하람 대표가 혹시라도 본인이 떨어질까 흘렸던 그 땀과 눈물, 그리고 그것을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얼마나 약 올렸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비례 2번 받고 떨어지면은 거의 정계 은퇴다.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모양새였는데요. 저는 그때 알면서 놀린 거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정당당함이라는 것은 결실로 나타날 것이고, 그 결실은 의석수보다 더 큰, 항상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치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자산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국 우리가 지난 한 1년 가까이 작은 정당으로서 국회 내에서는 옳은 소리를 해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그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계엄을 일으킨 세력과 그리고 이제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는 세력, 양쪽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무슨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라는 것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만약 국민의힘의 당원이었다면은 킬러 문항이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흘러간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요, 한 사람은 위선 속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지금 무엇이 그리 대단한 소신 있는 행보를 했다고 대단한 새로움인 양 포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후보들이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후보는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후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직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우고 이재명이라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임무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세력은 우리 개혁신당이다. 동의하십니까? 이제 저들이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스스로의 실력을 가꾸고 어떻게든 정치 문화를 바꾸는 그런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아마 여의도의 문법으로 단일화라든지 빅텐트라든지 이런 말들을 되뇌이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언론에 나가서 항상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 속는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정치, 어찌 보면은 가끔은 무모해 보이고 왜 저렇게 어려운 선택만 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27살에 정치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일찍 대한민국의 정치의 핵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내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가스라이팅에 속지 않고 결국 우리의 철학에 맞는 길을 대한민국에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대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런 정치권이나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관성 속에서 스스로의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회사를 위해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아니야, 넌 아직까지 어리니까 젊으니까 우리 말 들어 라는 이야기를 경험했다면 그게 바로 제가 이번에 돌파해내고 싶은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연구 현장에서 어떤 나이든 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너는 아직 기회가 있잖아. 이번에 이거는 내가 쓴 논문으로 하자. 내가 한 연구로 하자. 너는 이번에 뒤에 이름 얹어라 라고 하는 그런 불공정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이번에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불공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벤처 창업을 하고 싶은 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투자자가 와가지고 그 대상이 젊다는 이유만으로 아니면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을 후려치려고 한다면은 그런 불공정이야말로 우리가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치하면서 그들의 카르텔에 편입되어 가지고 쉽게 정치해보라는 유혹을 무수히 많이 제안받은 사람입니다. 박근혜 퀴즈로 정치에 입문해서 어머니 아버지 TK 출신이라고 너 우리 말만 들으면은 새누리당에서 앞으로 순탄하게 정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이 저에게 전혀 끌리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말을 제안하는 선배들의 표정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젊은 정치 지망생이었을 것이고 큰 뜻을 갖고 정치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30년이 지나가지고 그들의 표정 속에는 내가 어떻게 이 젊은 새로운 정치 지망생을 구슬려 가지고 내 휘하에 두고 내가 피라미드 영업을 해볼까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상술이 얼굴에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표정을 접하자마자 저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내가 저렇게 살 바에야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물론이고, 그런 문화를 저 다음에 정치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대물림하지 않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변화, 지금까지 이준석이 고생해온 이유입니다, 여러분!